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미 벌써 어떤 학생은 과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한 학생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그놈 상태가 아닌 XFC로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그래서 .x세션이라는 파일을 이제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만드는 거예요. 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건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x세션이라는 파일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xfc4 session. 이게 이제 xfc를 실행하는 커맨드예요. 그래서 .x세션은 이제 x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세션이 실행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설정 파일이고, 그때 이제 XFC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실행 권한을 유저에 대해서 줍니다. JSLE에 대해서 주는 거죠. 유저 플러스 X 해서 이제 실행 권한을 주죠. 네,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echo 그래서 xfce4 session 하고 그냥 따옴표로 해서 하면 이건 그냥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화면에 출력이 될 거야. s-l a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지금 엑세션이라는 파일이 없죠, 그렇죠? 엑세션 에러는 있는데 엑세션이라는 파일은 없어요. .엑세션.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뭘로?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에코를 해가지고 리젝션을 하면 된다 하는 거죠. 물론 t를 하면 화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일로도 저장이 되겠죠. t로 해볼까요? 리디렉션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했잖아요. .x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대신에 에코를 파이프로 t한테다 넘기고 t하고 엑세션 하면 이제 t라는 명령이 자기가 받은 스트림을 엑세션에다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도 보내준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엑세션에 저장된 내용이 뭔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s-l a 해서 .x세션 a까지 해야 돼요. 이 앞에 점이 붙은 파일은 이제 히든 파일로서 일반 ls 명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all 옵션인 a 옵션을 붙여줘야 됩니다. 보시면 이거는 실행 권한이 없죠. 디폴트로 어떤 파일이 생성될 때의 권한이 이와 같이 644입니다. 644인데 그것은 이제 실행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제 chmod 사용자에 대해서 플러스 실행 권한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물론 644니까 744로 바꿔도 되죠. 왜냐하면 실행 권한이 1이니까 사용자의 지금 RW 권한에 7로 해서 이제 실행 권한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X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x세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실행 권한이 붙었고 없었는데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은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LS가 지금 그냥 LS가 아니고 마이너스 컬러는 오토라는 옵션이 들어가서 LS 명령어 중에 이제 그 파일의 유형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단 말이죠. 자동으로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실행 파일은 초록색, 디렉토리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반 파일은 뭐 흰색 이렇게 마이너스 컬러는 오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실행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그래서 로그아웃하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 RDP 세션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아웃하고 요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거나 그러면 막 가리니까 작게 해서 다시 한번 JSLI에 로그인 해보면 이젠 이와 같이 XFCE 데스크탑 화면 환경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사용자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JSLI 사용자만 했으니까 JSLI만 되는 거고 LA 점점 해서 지금 그 우리 설치 과정에서 JSLI 1 사용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사용자는 여전히 그놈으로 로그인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 접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접속할 때도 다른 사용자로 하면 여기서 이걸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디폴트로는 이제 스탠다드 웨일랜드로 돼 있는데 이걸 XFCE로 바꿔야 XFCE로 되는 거예요. 사용자마다 이제 콘솔에서 로그인할 때도 다 지정해 주듯이 원격으로 RDP 접속을 할 때도 이와 같이 사용자마다 .exception이 XFCE4 세션으로 되어 있어야 XFCE로 데스크탑이 리모트 데스크탑이 열린다 하는 거고요. 자, 그 결과를 이제 뭐 또 확인해 보면 이제 저기 그 소켓을 확인해 보면 sudo nested-antp 해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3389번으로 세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tablished. 그래서 PC에서 RDP 클라이언트가 이제 VM1에 3389번 포트로 접속을 했고요. 프로세스는 XRDP죠. 그래서 여기에 봤던 이 XRDP와는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이 XRDP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접수 창구죠. 접수 창구고 새로운 XRDP가 이제 접속이 되면서 새로운 XRDP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자 접속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XRDP 혼자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XBNC라는 서비스와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예. 이 XBNC가 이제 화면 전송, 화면 쪽을 담당하고 XRDP는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 또 화면뿐만 아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 또는 여기서 ls-l 한 결과를 이거를 복사해서 윈도우즈로 가져올 수 있죠. 이건 이제 RDP의 기능이에요. 지난번에 이 콘솔에서는 왜 그 VM1의 경우에는 XFCE를 로그인하면 이쪽 화면에 데이터들을 복사하거나 붙여넣기가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제 RDP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예,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패드에다가 노트패드가 없나? 메모장에다가 예. 예,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콘솔에서는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제 이게 RDP에서는 된다. 한 거죠. 예. 네? 어디 갔지? 예.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그 파이어월 설정을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add 서비스 해서 끝냈잖아요. 그죠? file cmd add 서비스는 해서 끝냈는데 여기서는 그 reach 룰을 썼습니다. reach 룰이라는 건 이제 그 규칙 중에도 조금 더 복잡한 규칙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dd reach 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룰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룰 패밀리는 IP 버전 4,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는 해서 어디서부터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런 리치 룰이 없으면 뭔만 할 수 있냐면 어디로 접속하느냐, 즉 뭐 몇 번 포트로 접속하느냐 또는 뭐 어느 주소로 접속하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주소도 안 되지. 예. 보통은 이제 어느 서비스 또는 어느 포트로 접속할 거냐 하는 그 대상을 지정해 주는데 이건 거꾸로 어디에서부터 접속하느냐 또는 어디로 접속하느냐 하는 그 주소까지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스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포트도 지정해 줄 수 있죠. 여기에 당연히 포트 해서 지정할 수 있고 프로토콜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서비스 네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애드 포트 하는 거나 뭐 애드 서비스 하는 거나 이런 것 대신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해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는 뭐 룰이라고 특별히 해준 거는 이제 소스 IP 주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허용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여기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우리 실습실 IP 주소죠.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이거를 해줘도 좋고 또 예를 들어서 그 NAT 환경에서 접속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것도 추가해주면 되겠죠. 소스 어드레스는 해서 192.168.5.0/24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리스트 리치를 해서 이런 거 하나, 요 주소 범위죠. 또 이것도 요 주소 범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만, 그거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봤고 BM2의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지금 RDP의 포트 번호를 좀 바꾸는 거를 해봤군요. 예. 근데 이거 포트 포워딩이구나. 이건 포트 포워딩이고 포트 포워딩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포트 포워딩은 우리가 지난번에 과제로 그 시큐어 쉘에 대해서 해봤죠, 그렇죠? 그것만 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BM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와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이 이제 XFC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BM2는 그놈이니까 그냥 기본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방화벽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해봤고, 뭐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 해봤고, 그다음에 네스테트도 해봤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에 나온 것과 약간 달라진 것이 아까 언급했던 이 XBNC가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는 이게 지금 바뀌기 전인데 지금 최근에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이 XRDP에서 다시 이제 XBNC로 접속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XBNC에서는 이제 화면 서비스를 XRDP로 넘겨주고 XRDP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 과정이 이제 TCP/IP 연결로 돼 있어요. 물론 이 클라이언트하고 이 RDP 서버, 그러니까 즉 여기는 이제 PC고 여기는 VM이죠. PC하고 VM 간에는 당연히 네트워크니까 TCP/IP 접속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IP소로 접속을 하니까. 그런데 이 RDP하고 XBNC는 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같은 시스템 안에서 과거에는 거기도 TCP/IP 접속으로 서로 간에 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TCP/IP의 그 IP 주소가 뭐였냐면 127.0.0.1이었습니다. 그래서 RDP와 XBNC 사이에 127.0.0.1, 즉 로컬 호스트라는 IP 주소로 접속을 했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TCP/IP 접속이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오버헤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었죠. 아무래도 TCP/IP 접속이니까 TCP/IP 공격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내부적이긴 하지만 내부적인 공격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부터 출발해서 이 XRDP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밑에 계층인 뭐 트랜스포트 계층 TCP죠. 그 밑에 IP 이런 식으로 쭉 계층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TCP/IP 통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이 맥 주소까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더넷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127.0.0.1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계속 여기에서 TCP에서 헤더 붙이고 뭔가 처리하고 또 그걸 IP한테 넘기면 IP에서 또 헤더 붙이고 라우팅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더넷한테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내부에서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더넷에서 IP로, IP에서 TCP로, TCP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둘러서 가야 되죠. 그런 오버헤드 때문에 반응도 느려지고 또 여러 가지로 시스템에도 부하가 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초록색 두 개가 과거에는 XBNC와 XRDP 사이의 연결 상태를 XRDP 입장에서 본 거고, 요게 XRDP 입장에서 본 거고, 요게 요 XBNC 입장에서 본 거예요.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VM1과 VM2 사이의 시큐어 쉘로 접속을 하면 VM1에서 봤을 때의 네스테트와 VM2에서 봤을 때의 네스테트가 서로 엇갈리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이 로컬이고 한쪽이 리모트인데 서로 반대의 대상이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XRDP 쪽에서 보느냐 아니면 XBNC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로컬과 포린이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연결을 이제 두 개의 양쪽에서 본 건데 그게 이제 없습니다. 네, 없고 그러면 뭘로 접속하느냐? 이 연결을 뭘로 하냐면 이제 TCP/IP 소켓이 아니고 소켓이라는 게 IP 주소와 그 포트 번호의 그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XRDP 쪽의 소켓과 XBNC 쪽의 소켓이 서로 연결돼서 TCP/IP 통신이 됐던 것이 이제는 유닉스 안에 유닉스, 리눅스 다 이게 유닉스나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닉스 소켓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TCP/IP 소켓이 아닌 시스템 내부의 소켓이에요, 이건.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그 프로세스 간에 바로 즉 애플리케이션 간에 바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좀 더 효율적이죠. 왜? 이러한 TCP/IP 스택을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안도 더 당연히 유리하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그 XBNC와 이 XRDP 간의 연결 고리가 이 nest-antp로는 보이지 않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nest-antxp에서 볼 수 있습니다. t는 TCP/IP 그 소켓을 보는 거고요. 연결을 보는 거고 이 x는 유닉스 소켓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옵션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유닉스 소켓은 많은 프로세스들이 서로 간에 그 소켓 연결을 통해서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랩 어떤 특정한 것만 보자 하는 거죠. 그랩 해가지고 마이너스 대문자 2 하고 따옴표로 XRDP or XBNC 이런 식으로 그 그랩에 즉 어떤 패턴을 찾아주는
명령이죠. 거기에 이제 옵션 -2를 해서 이 다운표 안에 이거 또는 이거 두 가지에 대한 패턴을 찾아주는 거죠. XRDP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이나 XBNC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 -2가 이제 우어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XBNC가 없나? 그럼 BNC로만 찾아볼까요? 아, 없다. 없죠. 왜 없냐? 지금 연결 중인 게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로그아웃 해버렸죠. 그죠? 로그아웃 해버려서 없어요. 네. 연결해놓고 합시다. 다시 150번, 200번이지. 150번 맞죠? 예. 100번 연결. 예. 네, 연결했고요. 연결 결과 지금 이거는 그냥 리스닝 상태인 것만 있는 거네요. 그죠? 5175번 아까 봤듯이 5175번 리슨이죠. 그죠? 네.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쵸? BNC는 BNC가 따로 없네. 이상하다. XBNC 이상한데? XBNC 맞죠? XBNC 네. 보여야 정상인데 없이 한번 보면 ANXP 이거 다 볼까요? 전부 다 XBNC 있는데 뭐가 틀렸나? ANXP 이 옵션이 좀 이상한가?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오어 조건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죠. -2, -2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는 보이네요. 아까 뭔가 문법이 좀 틀렸나 봐요. 네, 체크해 봐야겠네. XRDP나 XBNC가 있는 것. 네. 이렇게 이제 XRDP와 XBNC가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동작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알아봤고요. 로그아웃은 아까 되겠지만 이제 끊지 말고 그대로 로그아웃을 해주시고 BM2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XRDP 경우에 어떤 설정들을 또 이제 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도 봤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션이 하나만 지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터미널을 또 열어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MSTSE 그래서 똑같이 150번에 연결을 하면 또 창이 뜨죠. 똑같은 사용자로 똑같이 접속을 하면 이게 지금 벌써 CPU가 많이 로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리죠. 보시면 똑같습니다. 미러링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세션이 그냥 하나로 고정이 돼요. 하나의 세션이 그냥 복제가 됩니다. 예,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독립적으로 세션을 만들 수가 없다. 디폴트로는 하는 거고 이 XRDP가 이게 그 독립적으로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용자가 다르면 당연히
됩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동시에 로그아웃이 돼요. 이것도 따로 로그아웃이 안 됩니다.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jsli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jsli 로그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창을 열어서 jsli가 아닌 루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물론 루트로 로그인하면 이제 그놈으로 접속하겠지. 왜냐하면 XFC4 세션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루트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놈 환경이지만 어쨌든 들어왔어요. 독립적이죠. 이건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같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제된 화면만 볼 수 있다. 디폴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 원래 정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 거고 그 관련된 파일이 이제 sesma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sesman.ini 그 다음에 또 xrdp.ini라는 그런 파일도 있습니다. sesman은 세션 매니저란 뜻이에요. 세션 매니저. 그러니까 세션 관리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xrdp는 그야말로 xrdp 환경 설정이고요. 두 가지의 그 설정들을 볼 텐데, xrdp 여기에서는 그 포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는 3389번 포트인데, 그거를 마치 그 시큐어쉘을 22번 포트를 2220으로 바꿨듯이 3389도 뭐 잘 알려진 포트다 보니까 다른 포트로 한번 바꿔볼 텐데, 그 시큐어쉘에서는 포트 번호 바꾸는 설정을 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파이어월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CQNS 리눅스도 했었어야 됐죠, 그죠? 근데 이게 레드햇에서는 이 RDP 같은 경우에 CQNS 리눅스에 대한 그 뭐 레이블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CQNS 리눅스는 여기서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이어월과 그 다음에 포트 변경 이 두 가지만 이 포트 변경에 대해서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멀티 세션 접속 정책을 세스맨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XRDP에서는 포트 번호 변경을 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방금 아까 본 그 두 개의 소켓 상태인데 이건 물론 여기 XBNC 그러니까 TCP/IP로 연결됐을 경우의 사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세스맨의 그 폴리시 부분인데 세션 그 애플리케이션 폴리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ls-l etc 밑에 xrdp라는 디렉토리에 이제 관련 설정들이 있는데요. sesman.ini 그 다음에 뭐 xrdp.ini 파일이죠. 네. sesman.ini 파일 먼저 좀 볼까요? less로 보겠습니다. etc 밑에 xrdp 밑에 sesman.ini less 아시죠? 내용을 이렇게 브라우징 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여기서 뭐 전반적인 설정 글로벌 여기서는 그 이 세미콜론이 이것이 주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고 여기에 지금 allow root login이 true로 돼 있죠. 이게 이 루트로 접속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시큐어쉘 같은 경우에는 왜 루트로 제대로 접속이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기본으로는 패스워드 접속이 안 되게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이 XRD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안이 허술한 상황이죠, 지금. 이걸 만약에 false로 바꾸면 루트 로그인이 안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로그인 리트라이 4번 이것도 패스워드 틀렸을 때 몇 번까지 그걸 이제 재시도하게 할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restrict outbound clipboard는 none 뭐 이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아까 왜 터미널에서 뭐 예를 들면 ls 하고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 해서 외부로 갖다가 붙여넣기 여기다가 뭐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그 허용이 아니고 리스트릭트니까 이것을 제한이 되느냐 하면 제한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을 시켜준 거죠. 아웃바운드를. 그다음 인바운드 클립보드 이것도 리스트릭트 되느냐 이것도 논 마찬가지로 이제 거꾸로 여기서 뭔가를 이제 ls 이걸 복사 해가지고 이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ls 붙여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리스트릭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여기는 뭐 또 맥 세션은 50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폴리시 이 부분이죠. 세션을 할당해주는 그 정책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엔 지금 디폴트 정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폴리시는 디폴트라고 돼 있죠. 디폴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currently same as UB 여기서 이 각각의 코드가 있는데 U라는 코드, B라는 코드, D라는 코드, I라는 코드가 있는데 U는 sessions are separated by user. 그러니까 유저가 다르면 다른 세션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뜻이죠. 지금 JS3와 루트로 각각 다른 세션으로 로그인이 가능했던 게 그래서 가능한 거죠. 이 세션과 이 세션이 독립이죠. 별개의 세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sessions are separated by bit per pixel. bit per pixel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 그 컬러 지원이 몇 컬러까지 되냐 그거예요. 픽셀 하나당 몇 비트로 표현하느냐. 왜 우리가 그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그 양자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색상의 양자의 단계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때 MSTS에 여기서 옵션을 줄 수가 있죠.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들면 옵션 표시해 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옵션에 여기에 색 해가지고 최고 품질 32비트, 뭐 하이 컬러 16비트 이런 색상을 최대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바로 그 비트 퍼 픽셀이에요. 그러면 보통 최대가 32비트 퍼 픽셀이죠. 픽셀당 RGB 8비트 그 다음에 투명도 8비트 해가지고 총 32비트의 그 컬러를 할 수 있는 게 디폴트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하면 즉 그 화면의 색상 표현수를 다르게 하면 별개의 세션으로 따로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폴트예요. 그게 UB. 디폴트가 지금 currently UB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해보면 잘 안 돼요. 이 RDP 자체가 다른 색상을 잘 지원을 안 해요. 16컬러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하이 컬러 16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연결 해서 해보면 이거는 뜨는데요. 이건 뜨는데 로그인을 해보면 사라져버렸죠. 창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남아있어도 그냥 시커멓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색상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다른 것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시는 디폴트 대신에 뭐 UBD 그러면 어떻게 또 할 수 있냐? 사용자가 다르면 다른 세션, 그 다음에 컬러가 다르면 다른 세션, 그 다음에 컬러는 같더라도 화면 해상도 사이즈가 다르면 다른 세션, 뭐 이렇게 다르게 그 옵션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UBD로 바꿔놓고서 화면 크기를 달리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똑같은 JS1이라도 세션 다르게 두 개의 창이 독립적으로 되는지 그걸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XRDP 세션에서 이제 포트 번호를 바꿔서 33890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폴리시는 UBD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sed 명령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sed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뭐 VI로 들어가서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파일 편집을 하시면 되죠. 예. 여기서 Q 해서 끝내시고요. sed로 해볼까요? sudo sed 그래서 -i 옵션으로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을 편집하고 그것을 다시 그 파일로 저장하는 옵션이 -i죠. substitute 아이고 두 개가 됐냐? 예. 하기 전에 이제 내릴 커맨드를 따옴표로 둘러싸야죠. substitute 그래서 복사를 했었으니까 폴리시는 디폴트를 뭘로? 폴리시는 UBD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세션, 그 다음에 bitper 픽셀에 따라서 다른 세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세션. 어떤 파일에 대해서? etc.xrdp인데 assessment.ini 파일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냥 무조건 보고 타이핑하지 마시고 이게 뭘 하는 건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습니다. 뭐 레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레스로 세스맨 확인해 보시면 폴리시를 찾아볼게요. /policy VI와 똑같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다 그랬죠. 찾아보면 이제 폴리시가 여기에 폴리시는 UBD로 바뀌었네요. 그죠? 네, 바꿨습니다. 큐. 네, 이것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XRDP를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터미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재가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로그아웃 다 하시고 재가동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로그아웃 또 얘도 exit 터미널도 종료하고 로그아웃 네. 했고요. 그리고 나서 sudo systemctl restart xrdp 하시면 이제 XRDP가 다시 가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16 컬러로는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32비트 컬러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JS3로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접속했고요. 그 다음에는 화면 사이즈를 달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D를 바꿨으니까 D를 그 폴리시에다 줬으니까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옵션을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1440에 900 뭐 이렇게 해서 네, 연결 해볼게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또 있습니다. 예, 또 안 되죠?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해결책이 여기에 동일 사용자의 경우에 세션 구분을 위한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66페이지에. 그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건데 여기까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sed 명령으로 이제 폴리시 바꿨죠. 여기서는 separate로 바꿨네. 아예. 완전히 그냥 무조건 다 분리해서 모든 것을 다 다른 세션으로 간주해라. separate policy는 그거예요. 우리는 UBD 유저 그 다음에 bitper pixel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했는데 separate는 무조건 다 그냥 다른 접속할 때마다 다른 별개의 세션으로 하라는 건데 네, 우리는 그냥 UBD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추가 설정. 동일 사용자가 멀티 세션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추가를 해봐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엑셉스에서만 된다. 웨일랜드 그놈 이런 데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요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이것도 이제 이러한 에코 내용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이거 파이프로 해서 에코한 것을 T 명령으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죠? 아까 sudo T.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저장하고 화면에도 출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sed 명령을 가지고 이 파일에다가 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EI라는 건 뭐냐면 이 파일의 두 번째 라인에 insert 어떤 내용을? 요 내용을. 그러니까 sed 명령어 중에서 우리가 뭐 바꾸는 건 해봤지만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건 안 해봤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파일의 두 번째 라인에다가 요거를 추가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일에든 이러한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익스포트 하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1번이나 2번. 알겠죠? 1번을 하면 이 파일이 없었던 게 생기고요. 이 파일이 원래 지금 없습니다. 2번을 하면 이 파일은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의 두 번째 라인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걸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하면 새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그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2번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파일의 2번 라인에 그 정보가 들어간 것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거를 해주시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요거를 해주셔서 이제 멀티 접속이 가능한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는 뭐 1200, 800으로 띄우고 하나는 뭐 1400, 900으로 띄우고 해서 이쪽에서는 뭐 터미널 창을 띄우고 이쪽에서는 브라우저 창을 띄우고 서로 다른 세션이라는 걸 화면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포트 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33895 포트 번이 아니고 여기에 70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접속 포트 변경, 이거는 이제 xrdp.ini라고 하는 그 설정 파일에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3389를 33890으로 이제 이렇게 되도록 변경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변경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sed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VI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XRDP에 포트는 3389로 돼 있던 걸 포트는 33890으로 바꾸라 이거죠. 이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grep-n 33890은 이제 이 파일에서 33890이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을 찾아서 라인 번호와 함께 보여줘라 하는 뜻이죠.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트 번호를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방화벽도 바꿔야 되겠죠, 그죠? 방화벽도 우리는 지금 서비스를 add 서비스는 RDP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remove 서비스 RDP 하고서 이제 대신에 add 포트 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add 포트로 33890. 왜냐하면 33890 포트는 어떤 특정 서비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리치 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치 룰로 과거에 이 앞에서 리치 룰로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리치 룰로 리무브를 했어요. 리무브 리치를. 근데 우리는 리무브 리치룰이 아니고 리무브 서비스를 해야죠. 리무브 서비스는 RDP에서 RDP 서비스 제거하고, 리무브 애드를 리치 룰로 한번 해보세요. 해서 NAT 접속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실습실 접속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과제에 할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포트 번호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제가 되겠어요. 오늘 거는 요걸로 마무리하고,
예, 바지에 올려놔야 되겠죠? 아이고. 네, 마치겠습니다.